열반, 그리고 폭포의 의미.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죽음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삶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어진다. 내가 공부하던 서는 입구에는 방국자다리란 이름의 다리가 걸려있기로 유명했었다. 다리의 이름은 도견 선사께서 강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버리지 않고 강으로 되돌려 넣으시곤 한 데서 유래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를 방국자다리라고 불렀다. 선방에서 세수를 할 때도 우리들은 대야에다 물을 7업 정도만 채운다. 그리고 세수를 끝낸 다음엔 물을 내버리는 대신 몸쪽에다 붓곤 한다. 이것은 물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공부는 경제적이 되려는 생각에 근거를 둔 건 아니다. 도견 선사께서 강에서 떠온 물의 절반을 왜 되돌려 놓을 수 있는가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런 종류의 수행은 생각이 미치는 차원 이상의 것이다. 우리가 강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또 물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참된 성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성품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관한 생각으로 덮여 있다면 도견식 방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았을 때 나는 참으로 거대한 폭포를 구경한 적이 있다. 가장 높은 폭포의 높이가 1340피트나 되었고 그 산꼭대기로부터 폭포물이 커튼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그 물은 보통 상상하듯이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곳까지의 거리감 때문인지 오히려 매우 느리게 보인다. 또 물은 한 줄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작은 줄기로 나뉘어져 있다. 멀리서 보기엔 흡사 커튼과 같다. 그 광경을 보면 하나하나의 물방울이 그처럼 까마득한 산꼭대기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힘든 경험일 듯이 느껴진다. 물이 마침내 폭포의 바닥까지 이르는 데는 시간이 무척이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겐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운 경험을 겪게 된다. 그러나 또 동시에 물은 원래 나뉘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의 전체적인 강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따로 떨어져 나올 때에만 아래고 떨어짐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이 전체와 하나일 때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 개의 물방울로 분리될 때 그것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강을 전체로 볼 때는 살아있는 물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국자로 그 일부를 퍼낼 때 우리는 물에 대한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물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물을 단지 물질적인 면으로만 사용할 수는 없게 된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엔 우리는 모두 아무런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우주와 더불어 하나였었다. 이것을 우리는 유심이라고 혹은 본각이라고 혹은 큰 마음이라고 부른다.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하나로 떨어져 나온 후부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람과 바위에 의해 갈라지듯이 그때에 우리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대는 느낌이 있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어떤 종류의 느낌이 생겨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달라붙는다. 그대가 강과 하나라는 것,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대는 두려움을 가진다. 방울의 상태로 분리되어 있건 말건 물은 물이다. 우리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어진다. 물이 강과 하나 되어 원래 강물로 돌아갈 때 그 속에는 더 이상 어떤 개별적인 느낌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것은 원래 그 자체의 성품을 되찾으면서 평온을 발견한다. 원래의 강물로 되돌아갈 때 물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생을 끝마쳤을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떻겠는가? 나는 우리가 국자 속에 담겨진 물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강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평온을, 완벽한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엔 그것은 너무나 완벽한 평온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개별적 존재에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우리는 죽음이 두렵다. 그러나 우리의 참다운 본성, 진면목을 되찾은 다음에 거기에 열반이 있다. 그래서 열반을 얻는 것이 곧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 것이다. 돌아간다 말은 아주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나간다, 계속한다, 합한다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그대는 죽음에 대해 좀 더 나은 표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표현을 찾게 된다면 그대는 자신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하나의 해석을 가지게 되는 셈일 것이다. 그것은 내가 거대한 폭포 속의 물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경험과 같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그것은 1340피트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은 공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하나의 강 전체나 하나의 마음 전체는 비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에 도달할 때 우리는 삶의 참다운 의미를 찾아낸다. 이런 인식이 도달할 때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만 망상일 뿐이다. 때때로 우리는 아름다움을 과대평가하곤 한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좁은 마음이 실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음으로 해서 그 아름다움을 낮게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말로 해버리는 일은 아주 쉽다. 그러나 진짜로 실감하는 일은 그다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자선을 해봄으로써 우리는 이 같은 느낌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대가 온몸으로 마음으로 앉을 수 있을 때, 아니 우주의 마음이 시키는 바에 따라 몸과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며 앉아 있을 때, 그대는 이런 류의 올바른 이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인생에 대한 낡은 잘못된 해석에 집착됨이 없이 다시 새로워지곤 할 것이다. 그대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그대의 낡은 해석이 얼마나 무의미했으며 그대가 얼마나 소용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참다운 의미를 찾게 되고 비록 폭포 꼭대기에서 산골짜기 밑으로 곧장 떨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